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사무실에서 최영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불과 35년 전에는 작은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자의 인생에서 가장 잔혹했던 해는 그녀가 30살이던 해였습니다. 26에 결혼해서 4년 동안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그녀에게 운명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같은 그의 무렵 산부인과에서의 의료진 실수로 갓 태어난 딸마저 잃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영자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내 아기 찾아줘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다고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딸, 그녀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영자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마다 남동생이 영자를 달래며 위로해주고 돌보아줬습니다. 그러다 밖에 아이들의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영자가 공원의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아이들 노는 소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넘어져 울며 있었습니다. 그때 영자가 다가가 아가야, 괜찮니? 그러자 아이가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그래도 일어났어요. 잘했죠?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데 영자는 마치 그 말이 자기 자신의 딸이 말하는 것 같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야겠다. 이대로 죽는 건 먼저 보낸 남편과 딸에게 더 미안할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자는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영자는 다시 일어나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자가 선택한 것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손맛이 좋았던 영자는 결혼 생활 때 남편에게 요리를 해줄 때마다 그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던 남편을 보는 게 영자에게는 제일 큰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을지로 골목 구석진 곳에 평수도 작은 식당을 얻었습니다. 영자네 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걸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여기 음식 먹으면 다른 식당 못 가겠어요. 젊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몇 년이 지나자 영자네 식당은 을지로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넓히고 지점까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번 돈을 고스란히 모아서 근처 건물을 사고 땅을 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던 영자는 서울의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아보고 투자했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그곳 땅을 사들였고 분당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그 일대를 매입했습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린 투자가 성공을 거두면서 영자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력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져도 그녀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영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보육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자는 그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기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영자는 2주일에 한 번씩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모, 다음에 또 와요? 5살 난 여자아이가 영자의 치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모가 또 올게. 영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이 흘렀을 때 영자의 삶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조카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영자의 남동생 아들로 25살의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영자의 남동생은 영자가 가장 힘들어하던 시절 많은 도움을 줬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게 된 지훈이 안타까워 영자가 챙겨주며 금정적으로도 지원해주며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4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지훈이 얼마 전 귀국했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조카는 예의 바른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영자는 반가웠습니다. 어머, 지훈아. 지훈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제가 고모를 도와드릴게요. 지훈은 말 그대로 효자였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영자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영자의 사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영자는 지훈을 양아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고모. 가족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영자도 지훈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했습니다. 지훈은 고모를 도우며 회사는 더욱 성장하며 10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점점 더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야망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재산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현금, 그리고 매년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익. 자식도 없는 영자가 죽으면 당연히 자신이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는 연인이 있었는데 오수진이라는 33세 여자였습니다. 수진 또한 야망이 큰 여자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고모 회사를 물려받는 게 당연해. 너가 이렇게 더 성장시켰는데. 지훈은 그저 미소 짓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고모가 건강하시니까. 지훈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고모한테 더 잘해서 확실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지훈은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영자는 여전히 평소처럼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나타났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봉사활동을 하게 된 강민서입니다.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민서를 보는 순간 뭔가 모를 끌림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민서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타고난 것처럼 아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얼마 전 오시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민서 선생님 정말 좋아해요. 보육원 선생님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시네요. 봉사활동이 끝난 후 영자는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영자는 민서에게 더욱 끌렸습니다. 민서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민서 씨는 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입양됐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서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꼭 저 같아서 챙겨주고 싶었어요.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을 텐데. 민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잘 자랐어요. 하지만 가끔 궁금하죠. 제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하고요. 혹시 친부모님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찾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난다고 해도 서로 어색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영자와 민서는 가까워졌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자는 민서와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딸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영자가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로 가실래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곳 알아. 내가 데려다 줄게. 저녁을 먹으면서 영자는 민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딸을 잃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는 해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시다니. 민서가 감탄했습니다.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별거 아냐.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사실 돈이 많아도 허전한 건 마찬가지야. 왜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 살기가 가끔 외로워. 민서는 영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양부모님께서 정말 잘해주시지만 가끔 진짜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한편 지우는 영자와 민서가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모가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영자가 민서에게 보이는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수진아, 요즘 고모가 이상해. 지훈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왜? 수진이 물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만난 여자랑 자꾸 만나.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아. 수진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혹시 고모가 그 여자를 양녀로 삼으려는 건 아니야?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럴까? 모르지. 확인해 봐야겠어. 지훈은 사실 확인을 위해 민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민서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입양하였습니다. 그것도 35년 전에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지우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민서가 태어난 병원, 입양기관의 기록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서는 영자의 친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죽었다고 알려진 아이가 실제로는 살아 있었고 입양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지우는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영자가 민서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정이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급히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큰일이야. 왜 그래? 그 민서라는 여자가 고모의 친딸이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확실해? 확실해. 35년 전에 고모가 딸을 낳았는데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의료진이 실수로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낸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입양된 거고. 수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모한테 친딸이 나타나면 상속은 물 건너간 거잖아. 지훈도 초조했습니다. 그러게. 어떡하지? 고모가 아직 모르고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민서도 모르고.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절대로 알리면 안 돼. 이 사실을 숨기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지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모를 속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재산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시간을 벌어. 그리고 고모가 이 사실을 모르도록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영자와 민서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진짜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영자는 민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도록 했고 집에도 자주 초대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겠을까? 영자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이모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민서를 위해 그냥 두었습니다. 지우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고모가 민서를 딸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에서 자신은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뭔가 해야 해.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모를 없애버리면 되잖아. 뭐라고?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생각해봐. 고모가 없어지면 모든 재산이 너한테 오잖아. 민서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입양 기록만 있을 뿐이니까. 수진의 제안에 지우는 몸서리쳤습니다. 그건 너무해. 고모는 나를 키워주신 분이야. 감상적으로 굴지 마. 현실을 봐. 지금 상황에서 고모가 살아있는 한 너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수진은 냉정했습니다. 지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욕망이 이겼습니다. 지우는 수진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자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치매나 정신병을 핑계로 격리시키고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고모,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지훈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영자가 반문했습니다. 자꾸 혼잣말도 하시고 기억도 잘 안 나시는 것 같고요.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멀쩡한데? 그러니까 검사 받아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혹시 모르잖아요. 지훈이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경험으로 지훈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지훈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내가 봐도 난 멀쩡한데 왜 걱정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지훈과 수지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영자를 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손을 쓸 수는 없으니 사람을 사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지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영자에게 정신병원을 권하는 것이나 갑자기 재산 관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지훈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자신을 조사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출생의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자 이모의 친딸이라고? 민서는 입양 기록과 병원 기록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영자가 자신을 보며 보였던 특별한 관심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35년 동안 친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그 엄마가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훈이 이 사실을 숨기고 영자를 해치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지훈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지훈이 고용한 사람들을 미행하고 그들의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영자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민서는 경찰에 신고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자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의 집에서 민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모의 친딸이에요. 영자는 민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35년 전에 언니가 낳으신 딸이 죽지 않았어요. 의료진의 실수로 다른 곳으로 보내져서 입양된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는 충격에 몸을 떨며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은 죽었다고 했어.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민서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영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출생 기록, 입양 기록, 병원의 실수에 관한 내부 문서, 친자 확인서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들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내가 내 딸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민서가 처음으로 영자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영자는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영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민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5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감동의 순간이 지나고 민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지훈 오빠가 엄마를 해치려고 해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가? 설마. 정말이에요. 저를 조사한 것도 지훈 오빠예요. 그리고 제가 엄마의 친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민서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영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 사립탐정을 고용한 기록,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계획,
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하려는 음모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영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했던 지훈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지훈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엄마의 재산 때문이에요. 엄마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상속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지훈 오빠를 막아야 해요. 하지만 영자는 쉽게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내 남동생의 아들이야. 그 동생이 나를 많이 도와줬거든. 어떻게 그 아들을 경찰에 넘겨? 엄마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지훈 오빠는 엄마를 정말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민서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지훈은 평소처럼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지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자의 눈에는 지훈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훈아, 앉아. 영자가 말했습니다. 네, 고모. 지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지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고모는 어떠세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냥 그렇지 뭐. 영자는 지훈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혹시 내가 만약에 아이를 입양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지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가끔 외로우니까 누군가 가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자가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고모 마음이시니까요. 하지만 지훈의 내심은 달았습니다. 고모가 정말로 누군가를 입양할 계획인지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민서를 입양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고모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뭔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더라. 혹시 그 민서를 입양하려는 건 아닐까? 수진은 초조해했습니다. 그럼 정말 큰일이네. 빨리 일을 처리해야겠어.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지훈이 망설였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할 거야? 시간이 없어. 수진이 다그쳤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끝내자. 하지만 지훈의 계획은 이미 민서에게 다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민서는 지훈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고용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모두 목격했습니다. 민서는 다시 한번 영자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위험해요. 지훈 오빠가 이번 주에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정말이야? 네.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돼요. 영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지훈의 음모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민서가 제공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말 조카분이 부인을 해치려 했다는 거죠?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민서가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형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바로 체포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영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 재산과 회사의 모든 권한을 제 딸에게 넘기고 싶어요. 따님이요? 혹시 입양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친딸이에요. 35년 만에 찾았어요. 변호사는 놀랐지만 영자의 요청대로 상속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회사 경영권을 민서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민서가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지훈을 체포했습니다. 지훈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최지훈 씨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당황했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이 고용한 사람들도 이미 체포되었고 조사를 하며 지훈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지훈은 구치소에서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지훈아, 왜 그랬어?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나? 영자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영자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고모,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영자는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남동생을 생각하면 지훈을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면 죗값을 치르고 나와.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민서 일도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민서요? 그게 누구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 딸이야. 35년 만에 찾은 내 친딸.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모가 다 알고 계셨구나.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민서가 다 알려줬어. 내가 우리를 조사한 것도 알고 있어. 지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모,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 돼, 지훈아. 이미 늦었어. 재판에서 지훈은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진도 공범으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지훈은 마지막까지 영자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자와 민서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모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서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영자도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민서에게 사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똑똑해서 금세 사업을 이해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제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해.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민서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보육원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영자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녀가 되어서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모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영자와 민서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영자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모든 게 의미가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미리 말해두는데 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말이야. 엄마는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영자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거고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영자에게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언젠가는 고모가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지는 감옥에서 나온 후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영자와 민서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영자와 민서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영자는 딸을 위해 자신이 축적한 모든 것을 물려주었고 민서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의미 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만난 우연이 이렇게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영자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30살의 인생을 포기했다면 민서를 다시 못 만났을 거라고, 악착같이 다시 살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고.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찾고 있었는데 결국 만났잖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아니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준 건지도 몰라. 영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자신을 배신하려던 사람들도 처단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딸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친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서가 이야기하면 영자는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보육원에서 새로 온 아이가 있더라. 정말 귀여워. 영자가 이야기하면 민서도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족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가끔 지훈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에서 지훈은 욕망을 택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서는 영자로부터 사업을 배우면서 점점 유능한 경영자로 성장했습니다. 영자의 가르침과 자신의 노력이 합쳐져서 회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보다 더 잘해야 해. 영자가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영자와 민서는 서로를 찾은 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은 모두 잊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